이 작품의 의의 살펴보겠습니다.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고 유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그 작품의 내용이고요. 가정 내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축첩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현실과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축첩제도, 그러니까 한 남편한테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 그 제도의 폐단 같은 것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치밀하고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여 우연성이 적은 어떤 소설적인 문학적인 그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어떤 가치나 의의는 가정소설의 영역을 개척하고 후대 가정소설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가정소설이라는 어떤 고전소설의 한 갈래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시남정기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남정기는 가족 내의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사건은 숙종이 인현왕후, 즉 왕비를 폐위하고 희빈 장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사시남정기는 유사한 인물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할림이 사씨를 내쫓고 첩인 교씨를 정실 부인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그것인데요. 즉 여기서 유할림은 숙종에 비유되고 인현왕후는 사씨에, 그리고 희빈 장씨는 교씨에 비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현왕후의 폐비 사건이 부당함을 드러내어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숙종에게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쓴 어떤 풍간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교과서 살펴보면서 교과서 학습 활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8쪽입니다. 교과서 218쪽부터 나와 있는 사시남정기에 대한 학습 활동입니다. 먼저 219쪽에 있는 날개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날개. 교씨가 노래 부르기와 검은고 타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씨가 유할림 앞에서 노래 부르기와 검은고 타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씨는 사씨를 모함하기 위해 노래 부르기와 검은고 타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장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사씨의 충고를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씨를 질투가 많은 여인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20쪽 날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씨가 묘사하는 사씨는 어떤 인물인가? 교씨는 사씨를 어떤 인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교씨는 할림에게 사씨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면서 사씨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씨의 말에 의하면 사씨는 작은 일로 첩을 책망하고 투기, 즉 질투하는 사람, 그리고 처첩 간의 위계를 중시하여 첩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교과서 학습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2쪽 학습 활동 함께 해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1번, 이 소설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등장인물들의 생각이나 행동 등을 근거로 하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은 사씨와 교씨 그리고 유할림 이 세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자, 각각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성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씨. 사씨는 가정을 위해서 첩을 들이기로 하였으며 첩인 교씨를 시기하지도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씨의 성격은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하며 어질고 타인을 신뢰하여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인의 전형이다, 착한 사람의 전형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 교시입니다. 교시는 사시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할림에게 사시를 모함하는 말과 행동을 했고요. 교시의 성격은 배은망덕하고 교활하며 간악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악인의 전형으로서 이 소설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할림입니다. 유할림은 교시의 말을 듣고 교시를 위로하면서도 사씨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교시의 관계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터무니없이 교시의 말을 듣는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시가 왜 사씨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할림의 성격은 배려심이 있고 믿음이 두터우며 신중한 성격이나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판단력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말해보자. 자,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어디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옛말에 이르기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는 교과서 221쪽의 1행부터 8행 사이의 내용이 바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인데요. 자, 이 서술자 개입 부분의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사건의 정황을 해설해 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처첩 제도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22쪽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 이해해보자 라고 했네요. 먼저 첫 번째, 유할림이 교시를 첩으로 들인 이유를 말해보자. 왜 유할림은 첩을 들였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유할림과 사씨가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씨가 유할림에게 첩을 들여 대를 이을 것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식이 생기지 않자 사씨는 자연스럽게 첩을 들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의 사회, 어떤 사회였을까요? 교씨가 사씨를 모함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추측해보자 라고 했네요. 교시는 첩이라는 지위의 불만과 불안감을 느껴 사씨를 모함하여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즉 교시는 본인이 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처와 부인과 첩 사이에는 어떤 그 신분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지위에 불만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관습을 찾아보고 오늘날과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에는 한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관습인 일부 다처제 또는 일부 처첩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 일처제가 법제화된 오늘날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남편과 부인이 각각 한 명씩만 있어야 되는 그런 일부 일처제가 법제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의 그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 당시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씨는 남편에게 첩을 들이라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죠. 교과서 223쪽 3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는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말이고 나는 이 소설에 관한 당대의 평가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가는 작가 김만중이 쓴 작가의 말입니다. 소식에 동파지림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작가가 쓴 동파지림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 거리의 어린 아이들은 천박하고 수준이 낮은데 집안 사람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아주 질리게 되면 돈을 주어서 모아 앉혀두고 옛날 이야기를 듣게 했다. 이야기가 삼국의 일에 이르러 유현덕이 패하는 것을 듣게 되면 눈썹을 찡그리고 찌푸리다가 우는 놈마저 있다. 조조가 패하는 것을 들으면 즉시 즐거워해서 노래하며 기뻐했다. 이것이 곧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가 생겨난 시원이 아니겠는가? 이제 만일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대본으로 삼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통속소설이 지어지는 이유이다. 김만중, 서포만필 중에서. 자, 그 다음 서포는 속언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이때 속언이라는 얘기는 그냥 시중말이겠죠. 우리 한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폐관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 뿐이다. 김춘택 북헌집 중에서. 자, 김춘택이라는 사람이 그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남겼다라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창작한 의도를 추측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작가는 왜 이 소설을 창작했을까요? 네, 가에서 역사서와 달리 소설이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에 통속소설이 창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 소설이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교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비춰볼 때 작가는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소재로 창작하여 독자들이 이를 읽고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과정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성격이 교훈적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소설이 어떤 독자층에게 주로 읽혔을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네요. 이 소설은 어떤 독자층이 주로 읽었을까요? 현숙한 사씨가 복권되고 다시 돌아오고 사악한 교씨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유교적 도리와 부덕을 강조했던 부인의 어떤 덕이죠. 강조했던 당대의 풍토에서 여성 독자뿐만 아니라 식자층에게 폭넓게 읽혔을 것이다. 또한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루고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어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독자층에게 읽혔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24쪽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모둠별로 해보자. 숙종, 인현황후, 장희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해보고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살펴보자 라고 했네요. 앞부분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 소설은 그 인현황후 폐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포 김만중이 그것을 빗대어 숙종에게 올리는 그런 어떤 풍간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사시남정기의 소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물입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인물은 숙종, 인현황후, 장희민이 등장하고요. 사시남정기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그 인물로 유한림, 사씨, 교씨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요. 인현왕후는 덕성이 뛰어나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나 왕자를 낳지 못했고요. 숙종은 후궁인 장희빈을 총애하였는데 장희빈은 중전이 되기 위해 간계를 부려 인현왕후가 폐위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장희빈의 음모가 밝혀져서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빈은 죽음을 맞은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요. 이 사시남정기는 현숙한 처인 사씨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교씨를 첩으로 들이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교씨는 사씨도 아들을 낳자 자신의 지위에 불안함을 느껴서 흉계를 써서 사씨를 집안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유할림과 다시 만난 사씨는 가정으로 돌아와 영화를 누리고 교씨는 응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줄거리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이 소설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숙종, 인현왕후, 장희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은 첩의 관계로 처가 쫓겨난다는 점, 쫓겨났다는 처가 다시 돌아와 제자리를 찾는다는 점 등에서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이 소설과 같이 가정 내 갈등을 다룬 작품을 찾아보고 이러한 작품이 끊임없이 창작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드라마나 TV에서 가족 내의 갈등을 다룬 작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창작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이에서 찾은 작품과 관련한 신문 기사나 비평, 감상평이나 인터넷 댓글, 평점 등을 찾아보고 해당 작품에 대한 평가가 타당한지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라고 했네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여러분들이 비평해보고 평가해보자 라는 활동인데요.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가 사시남정기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